네, 이콘 강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워하는 환율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영쌤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의 그와 같은 정의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는데, 먼저 용어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흔히 환율은 foreign exchange, 바로 요 F자랑 exchange, 교환이죠. 외국과의 교환. 이제 그런 부분인데, foreign exchange, 그래서 비율은 rate, 그래서 요게 환율인데, 가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이 FX, foreign exchange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 외국 화폐와의 어떤 그와 같은 교환 비율,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foreign exchange rate, 환율로도 쓰이고, 두 번째, 흔히 이제 외국환, foreign exchange, 외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뭐랑 똑같다? foreign currency, 즉 외국 화폐, 그렇죠? 외화의 의미로 외환이 쓰이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foreign exchange rate라는 개념, 환율이랑 외환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가능하면은 제가 강의할 때는 외국 화폐는 FC, foreign currency로 표기하고, 환율은 FXR, foreign exchange rate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정의입니다. definition 보면은 바로 foreign currency 한 단위에 대해서, 외화 1단위에 대해서 domestic currency, 자국 화폐가 얼마의 exchange rate, 교환되느냐, 그 교환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외국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South Korea, 서울,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1 환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바로 뭐냐면은 원화가 기입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기입돼요? 달러는 1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외국 화폐 1달러에 대한 원화, 뭐 1,000원이다, 1,2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1 환율이다. 그러면은 $1 말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의 1엔에 대해서 몇 원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현상이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1원에 대해서, 그렇죠. 몇 달러냐, 이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죠? 한편,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어디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일본이 이제 외국 화폐니까 일본의 엔화 대비 몇 달러냐,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 화폐,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외국 화폐, 즉 한국 화폐 1원에 대해서 몇 엔이냐, 이제 이런 식이 되고, 아니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달러에 대해서 그렇죠, 엔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좀 되어져야 되겠다. 조금 약간 이제 고급 그 지식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환율의 그 패러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이 일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달러 대 지금 1,000원이다. 한국에서 1달러가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 이제 역시 엔화는 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1원은 0.001달러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일본에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원에 대해서, 한국에서 1엔에 대해서 10달러니까 일본에서는 1원에 대해서는 0.1 바로 엔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부분 바로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엔화와 달러의 비율, 미국에서 일본에서 엔화와 달러의 비율은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국에서의 무엇을 기준으로? 원화를 기준으로 달러를 살려면 1,000원을 줘야 되고, 엔화를 살려면 10원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100배 차이니까, 미국에서 1엔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0.01달러가 될 거고, 일본에서 1달러를 살려면은 100엔을 줘야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 것이 그렇게 패러디, 일치되어져야지 맞습니다. 비례식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아주 불과 짧은 시간에 또 긴 시간 기준으로도 어느 지역에 이 세 개 지역이 동시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화폐가 appreciated, 평가 절상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depreciated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depreciated 되어 있는 데서 외환을 사서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appreciated 되어 있는 데서 외환을 파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피말리는 직업.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 뭐죠? foreign exchange 딜러, 외환 딜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은행에서 이제 성과급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뭐 몇십억씩 이렇게 몇백억씩 거래를 하고 이익도 보는가 하면 잘못 판단해 가지고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럼 이제 정리한다. 외환에 대해서 외환의 정의는 결국은 외국화폐 1단위에 대한 자국화폐의 교환 비율 그렇게 하고 이제 분모에 foreign currency의 1단위가 들어가고 분자에 바로 뭡니까? 자국 화폐의 그와 같은 그 금액이 들어가 주면은 그것이 환율 표기 방법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의 수요와 demand와 suppl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혼동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개념을 철저히 해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환율의 이제 수요 부분 겁니다. 환율의 수요라는 것은 그 외국 화폐를 사는 거예요. 외환을 사는 거. 그러니까 소비라는 개념이죠. 디맨드, 수요, 소비, 즉 사는 거. 왜냐하면 왜 그러면은 이제 뭘 사는 거냐? 그렇죠. 외국 화폐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를 팔기 때문에 그렇죠. domestic currency. 자국 화폐를 팔아서 외국 화폐를 사는 거. 즉 외국 화폐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외환의 수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보면은 바로 뭡니까? 파는 거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다는 것의 반대는 뭐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국화폐를 반대로 자국화폐를 domestic currency를 사는 거기 때문에 외국화폐를 파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환의 수요는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 paying 바로 뭐죠? 외화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foreign currency 여기 이제 들어가면 좋겠죠. 외환을 결제하기 위하여 그렇죠. 외국 돈으로 그렇죠. 수입 물건을 결제하기 위하여 결국 그 외국 돈이 있어야 되니까 외화가 있으니까 foreign currency를 사는 거. 사니까 바로 뭐다? 그 살 때는 당연히 자국화폐를 가지고서 삽니다. 어디서 사고 팔까요? 이 어디서 사고 팔까? 사고 파는 장소는 in foreign exchange market. 바로 외환 시장에서. 추상적 시장입니다. 어디 뭐 장터 시장이 아니라. 그럼 외환 시장은 도대체 어디냐?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는 뭡니까? foreign exchange bank. 외환은행이었죠. 외환은행이 지금 하나은행으로 합병됐죠. 그죠? 그러면 하나은행에서만 취급하냐? 아니죠. 모든 은행에서 일반 커머셜 뱅크, 시중은행에서 다 외환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그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외환을 사게 되는 것, 이것이 외환의 수요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주고서? 당연히 국내화폐를 주고서 외환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외환을 사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flow out to foreign countries, 외국으로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환은. 자, 그래서 순서를 한번 보면은 자, 일단은 뭘 했어요? 수출을 했어요. 수입을 해왔어요. 수입을 해왔으면 그 수입 대금을 이제 외화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외화를 결제하면 그 외화를 사야죠. 외화를 샀어요. 국내 화폐를 주고서. 그 외화를 산 다음에 결제 대금은 어떻게 돼? 외국에 수출해서 즉
국내 수입 회사에서 외국 수출 회사로 달러를 지불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맨 최종 결과 ultimately 그렇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뭐다 foreign currency는 외국으로 flow out 빠져나가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외환의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수입 물품에 대한 결제 시 결제할 때 바로 외환의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인들의 해외 투자를 할 때 국내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해외 투자를 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엘라베마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짓는다. 그럼 공장을 지으려면은 달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건물도 세우고 원자재도 사고 또 그렇죠 차량 부품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외환을 사는 거죠. 바로 뭐다 무엇을 원화를 팔아서 외환을 사면은 결국 그 사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엘라베마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바로 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두 번째 foreign currency를 사야 되고 그 산 커런시는 as a result ultimately 결과적으로 자 it will flow out 세 번째 the foreign countries 이렇게 외국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외환의 수요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외환의 수요 측면은 두 가지 수입 물품 결제 또 자국인의 해외 투자 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환의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외환의 이제 공급 부분 것은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을 내다 파는 겁니다. 팔면 시장에 쌓이죠. 시장에 쌓이니까 바로 그게 공급이 되는 거야. 왜 시장에 내다 파냐? 국내 화폐가 필요하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상품에 대해서 자금을 이제 돈을 이제 지급받았어요. 지급받으면 뭘로 받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수출했으면 달러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달러를 종업원들 급여 주고 뭐 하려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죠. 그렇죠? 달러를 받은 것을 은행 가서 이제 원화를 사기 위해서 팔면은 자, ultimately as a result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결국은 국내 외환시장에 있기 때문에 바로 국내 지역으로 뭐가 외국환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먼저 수출 상품에 대한 수출 상품을 받았어요. 수출 상품 대금을 받아서 그럼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달러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화폐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 달러를 팔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화폐는 어디에 결국은 국내 외환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이거 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투자가 있어요. 필립스에서 파주에 LCD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첫 번째 외국인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의 투자를 해가지고 그 공장을 지으려면 원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 외국 화폐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결국은 한국 화폐로 바꿔가지고 그 한국 화폐를 가지고서 뭡니까 공장을 지었죠. 결국은 그 외국 화폐는 어디에 한국으로 플로우 인 된 거죠. 최종적으로 플로우 인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외화의 뭐다? 공급이 되겠습니다. 외화의 공급은 바로 수출 상품에 대한 그렇죠. 수출 상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바로 뭐다? 국내 화폐를 구입할 때 외환을 팔게 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시 바로 뭐다? 외환의 국내 시장으로서의 공급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외환의 수요, 수입 물건에 대한 자금 결제. 그래서 외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자국인의 해외 투자. 그래서 그때 외환의 수요가 늘어난다. 외환의 공급입니다. 수출 상품, 수출이 늘어났을 때 그 대금 받은 것을 원화로 바꿀 때 그때 바로 국내 외환시장에 원화의 공급이 늘어나고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했을 때 그때 바로 뭐다?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외환에 대한 수요, 필요 부분 것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으로 외환이 나가게 됐죠. 그렇죠? 수요가 공급은 뭐야? 외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입이 많았어요. 수입이 많았어. 즉 임포트가 많았어. 수출이 적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M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국내에 있는 외환의 공급이 X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외환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그럼 외환 보유고 Foreign Exchange Reserve는 이런 경우에는 FX Reserve, Foreign Exchange Reserve,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돼?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수입입니다. 수입이 적고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많죠. 수출이 뭐 수십 개월째 많고 있습니다. 근데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수출이 늘어나서기보다도 수입이 줄어서니까 자 수입이 이와 같이 수출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돼? 국내 시장으로서 외환의 공급이 많아진 거니까 이때 Foreign Exchange Reserve 외환의 뭐다? 보유고 외환 갖고 있는 양은 많아집니다.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세계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